평상시엔 전혀 낌새가 없다가 갑자기 치통이 생기셨다면 이 정도 치통으로 치과를 가야 할까? 라고 궁금증이 생기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치통의 원인과 치과를 꼭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꼭 치과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치통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충치가 너무 심하게 먹은 경우, 혹은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 아니면 사랑니 때문에 그 옆치아가 혹은 그 주변 잇몸이 부은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관련 정보를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기 충치에는 전혀 증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 충치에는 그 세균이 신경관이 있는 곳까지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범랑질만에 국한된 충치는 우리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상아질까지 침투돼서 상아질에 있는 상하세관 그쪽까지 침투되게 되면 신경관까지 자극이 갈 수 있어서 이게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로 가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치주질환, 즉 잇몸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통증이 찾아올 수 있는데, 잇몸 질환은 흔히 우리가 아는 잇몸 염증, 즉 치은염, 우리가 양치할 때 피나는 수준의 치은염이 있을 수 있고, 정말 깊이 진행됐다면 치주염, 즉 우리 잇몸뼈까지 침투된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성 치은염이나 치주염으로 내원하신 분들이 계신데, 치은염은 그냥 단순히 피가 난다, 이 정도로 내원하시지만 급성 치주염, 즉 잇몸뼈까지 소실된 심각한 정도 중증 치주염이라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로, 모든 사랑니가 뽑아야 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반매복이나 매복 사랑니가 인접치아를 먹고 있다면, 먹고 있다는 뜻은 각도가 좋지 못해서 그 사이에 세균이 번식해서 산으로 옆치아를 부식시키고 있다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주위의 치은, 즉 잇몸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부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름이 나올 수도 있고 잇몸이 크게 부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턱 밑까지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에 꼭 치과를 방문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단 검진만 받아보는 것이니까 근처 치과에 방문하셔서 무엇이 원인인지, 어떤 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치과에 내원하셔서 제가 치통이 생겼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때 치료를 받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집 주변 치과 두세 군데를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왜냐면 진단을 내리는 의사의 경험과 철학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고 저희 치과에 오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치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 경감, 통증 완화이고 자연치아의 보존입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꼭 두세 군데 방문하셔서 치통의 원인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밤중에 극심한 치통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밤늦게 혹은 새벽에 극심한 치통이 생겼다면 응급실을 가기도 애매하고 난감하실 텐데요. 치통이 너무 심하다면 타이레놀을 드셔보실 수 있는데, 이걸로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타이레놀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부프로펜, 해열제를 같이 드시면 거의 90% 이상의 치통은 가라앉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도 통증이 경감되지 않거나 계속 아프시다면 응급실을 가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통제를 먹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꼭 치과에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통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꼭 치과에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치과 치료는 치통이 생기면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진을 받아보시고 주기적으로 주치 치과를 선정하셔서 정기검진을 통해 이런 상황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